옛날 어느 마을에 엉뚱한 생각을 잘하여 괴짜인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부자였던 대감은 욕심도 많아서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내어주길 싫어했습니다. 이 대감에게는 얼굴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어찌나 어여뻤던지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으며 대감 역시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된 두 딸이었지만 어여쁜 딸을 다른 이에게 내주기 싫었던 대감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내 딸들을 어중이 떠중이 같은 놈들에게 보내기는 싫고 그렇다고 시집을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고민이로구나. 며칠을 고민하던 대감에게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방법이라면 딸들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어. 그렇게 나온 방책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3번 해서 통과하면 사위를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이 방이 붙고 사람들은 괴짜대감이 딸을 주기 싫어서 엉뚱한 생각을 했다고 비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잣집 금지옥엽에 대한 흑심을 감추지 못해 대감 집에는 방을 보고 온 사람들로 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적게는 이제 갓 10살을 넘긴 어린 소년부터 많게는 40을 넘긴 할아버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푼 마음을 안고 대감 집의 문턱을 넘어갔으나 모두 축 처진 어깨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니 그 누가 거짓말을 한들 결국 3번째 거짓말에서는 그것은 참말이로구나. 하며 모조리 불합격 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꽃다운 나이의 딸들은 시집갈 나이를 훌쩍 넘겨버렸고 자신들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청년들을 보며 설레하던 딸들도 이제는 누가 오든 불합격 될 것을 알았기에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윗감들로 줄이 끊이지 않았던 대감의 대문도 어느덧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긴 지 반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밥 터진 갓에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가득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한 청년이 대감 집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겉모습은 꾀죄죄하였으나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지닌 청년은 대문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예, 나갑니다요. 문이 삐그덕 열리며 대감집 머슴이 고개를 내밀고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니신지요? 누구긴 어르신께 사윗감이 왔노라고 아뢰거라. 청년은 당차게 외치며 문턱을 넘어섰고 그런 청년을 보는 머슴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윗감은 무슨 행색을 보아하니 너도 금세 쫓겨날 것이 뻔하구나. 머슴은 청년을 대감한테 안내하였고 청년을 본 대감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얻으러 왔다는 놈이 행색이 저게 뭔고? 내 놈도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런 대감의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은 활짝 웃으며 아뢰었습니다. 어르신, 거짓말 잘하는 사윗감 왔습니다요. 그래, 내가 인정할 만한 거짓말은 준비해 왔는가? 물론입니다. 어르신, 좋네. 시작해보게나. 대감은 빨리 불합격시킬 생각으로 얼른 이야기를 재촉했고 청년은 도포자락을 거치며 자신있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전국 팔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유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비오는 날 강가를 거닐다가 작은 구렁이 한 마리가 바위 틈에 끼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구렁이가 애절한 목소리로 자기 좀 살려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기요, 나리. 저 좀 여기서 빼주실 수 있나요? 저는 구렁이가 말하는 게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리,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위를 들어올려 구렁이를 빼주었는데 이 구렁이가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고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고 저는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용이 한 마리 승천하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리, 저는 이 물속에서 1000년 동안 지내다가 오늘 드디어 용이 되는 날이었는데 바위 틈에 끼어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나리가 살려줘. 저는 오늘 이렇게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보답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입에 물고 있던 여의주를 딱 던져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람 머리통만한 그 여의주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끼 이 사람아, 용이 실제로 어디 있나? 그리고 그 여의주만 있으면 왕도 부럽지 않겠네. 거짓말도 참, 허허. 이야기를 다 들은 대감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하, 그러게요. 저도 그 여의주만 있었다면 부자도 될 수 있었겠는데 아쉽네요. 청년 역시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놈이 참 영물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농사를 지을 때는 힘이 좋아서 밭 백마지기는 반나절 만에 갈아엎고 먼 거리를 갈 때는 말로 변해서 전국 어디든 하루면 도착할 수 있으며 밤에는 호랑이로 변해서 도둑이 들지 못하게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통한데 이놈이 낳은 새끼 또한 똑같은 영물이니 제가 오늘 대감님께 드리려고 그중 한 마리를 끌고 왔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가 어딨나? 끌고 와보게. 그런 소가 있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네. 허허! 이 사람 거짓말도 참 잘하는구만. 대감은 두 번째 이야기에도 어이없어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내가 절대 사실이라고 인정 못하게 하려는 모양이구나.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내 놈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난 무조건 사실이라고 인정할 거니까 내 딸을 거지 같은 내 놈에게 줄 수는 없지. 이런 동물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하하. 대감의 표정을 살피며 이야기를 하던 청년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듣자하니 어르신께서는 딸을 내어주기 싫어서 세 번째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사실이라고 인정하신다면서요. 아함, 무슨 소리인가 이 사람아. 나는 솔직한 사람일세. 거짓말 같으면 거짓이라고 할 터이니 걱정 말고 말해보게나. 대감은 속내를 들킨 듯 연신 헛기침을 해댔으며 그런 대감을 보며 뭔가를 결심한 듯 청년은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포대당 만냥을 받고 바람을 담아서 파는 장사를 했었는데 여름에는 따뜻한 바람을 담아서 겨울에 팔았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을 담아서 여름에 팔았습니다. 그 순간 대감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내 지난 여름에 바람 파는 장수를 만나 찬바람을 10포대 사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는데 그게 자네였구만. 하하. 대감은 능청스럽게 기억나는 척 했으며 청년 역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때 대감님께서 10포대를 산 후에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여기 이렇게 수결까지 해서 약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돈 10만 냥을 받으러 왔으니 어서 주십시오. 뭐야? 이런. 아하. 대감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말을 잇지 못했고 당황해하였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구나. 사실로 인정하자니 10만 냥을 내줘야 하고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저 거지 같은 놈에게 딸을 내줘야 하니. 어허. 한참 고민을 하던 대감은 드디어 결정하였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내 선택은. 둘 중 한 가지 결정을 선택해 주세요. 1번 참말임을 인정한다. 2번 거짓말임을 인정한다.